자,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1주차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수증기 물을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수증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물을 식히면 이제 애들하고 뭐 이런 실험은 많이 하죠. 뭐 쉬우니까. 그래서 물을 펄펄 끓이면은 수증기가 됐죠. 수증기는 기체였어요. 사실은 요거는 지금 여기 지문에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써야 될 내용들을 거의 답의 형태로 다 드렸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제 그냥 물을 끓였고 막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 아이들과 교사의 대화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온에서 물을 식혀서 온도를 내리면 액체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얼음은 또 고체고, 0도 이하로 내리면 또 얼음이 됐다. 온도를 낮추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봤을 때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이거는 이제 애들하고 막 애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신기해하고. 근데 요거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인가? 요거를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이 유아 과학 활동으로 적합한 이유가 뭐냐? 이제 요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까미드브리스와 삐아제 지식의 종류 유형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 지식에 해당하지만 과학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화학이에요, 화학.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물리 화학을 또 구분하는 문제도 낼 수도 있는데, 까미드브리스, 삐아제의 지식 유형 구분에는 화학 지식 이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하면 이제 물리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냥 이제 영역별로 뭐 지구과학, 생물, 뭐 화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요건 이제 화학에 속해요. 이제 물리는 어떤 거예요? 물리는 그냥 이제 그 내용물의 성품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외부에서 힘을 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이제 물리적 지식이라고 하고, 화학적 지식은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고유한 이 물질의 성질 때문에 변화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힘을 줬기 때문에 막 수증기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스불 켜고 냉장고에 넣는데요. 그거는 물리적 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약품 섞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성질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체의 물질의 성질 때문에 변화하는 거, 이거는 이제 화학 작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요거 이제 해설을 좀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의 답이 어떻게 됐나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뭘 알아보기 위한 활동인지 쓰라고 하면은 참 선생님들께서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화학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거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겁니까? 여기 물, 온도를 높이면, 요런 변화를 가하면, 요런 환경에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온도를 높이면, 자, 물의 온도를 높이면, 요런 작용을 하면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도를 낮추면 얼음이 된다. 자,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아까 뭐 문제에 다 나와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여기 액체, 온도를 높이면 기체, 온도를 낮추면 고체, 그리고 물체와 물질의 변화 과정. 이제 화학적 반응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또 다른 문제 낼 때는 초콜릿도 녹이고, 이제 요런 실험하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갖다가 이제, 냄비에다 끓이면은 녹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상온에 놔두면 또 고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초콜릿은요, 냉동실에 안 넣어도 그냥 굳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체가 되는 그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통점은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학적 변화, 물질의 변화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크면은 화학 실험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거나 어떤 약품을 섞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실험의 종류 중에 하나는 밀가루에다가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되나, 조금 부으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하얀 밀가루에다가 뭐 빨간색 야채즙을 부어보면 색깔이 어떻게 되나, 뭐 그 다음에 파란색 야채즙을 부으면 또 색깔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실험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물체와 물질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인데, 변화 과정을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은 액체, 기체,
고체가 되는 조건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가장 좋은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빠뜨리고 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채점 루브릭에 따라서는 문제나 이제 그런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루브릭에 따라서는 부분 감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쓰면서 전혀 과학적이 아닌 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를 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물이 그 얼음되고 기체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유아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고자 하는, 뭘 알려줘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지식의 내용에 맞게끔 과학 입장에서 과학적인 용어와 의미가 들어가야 답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렇게 딱 답을 써놓은 사례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모범답안 필사에서 많이 외우시기도 하는데, 그건 좋은 거죠. 이게 그걸 외운 대로 그대로 막 눈 감고 쓰고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문장이나 논리적 구조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응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은 이 활동이 유아의 과학활동으로 적합한 이유는 뭐예요? 적합한 이유는 이게 이제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가 이제 뭐 커피포트에 물 이거 스위치 누르고 아니면 뭐 인덕션 이렇게 버튼 누르고 가스를 켜는 건 좀 애들이 위험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물이 막 내가 분명히 눌러갖고 온도 올라가는 거 내 눈으로 봤잖아요. 자, 그리고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뚜껑 덮어가지고 냉동실에 내가 좀 전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좀 전에 넣었는데 그때는 물이었는데 지금 딱딱해졌어. 이게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제 이게 까미 드브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유아들하고 실험을 할 때 이제 물리활동, 여기 물리활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여기에 까미 드브리스의 그런 용어기 때문에 이 안에 물리, 화학, 생물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리활동을 계획할 때 유념해야 될 기본적인 원리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 유아들은 아직까지 추상적인 사고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직접 해봐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또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가스불을 켰다, 아니 인덕션 버튼을 눌러서 온도를 높였다가 그 다음에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런 게 이제 내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세게 밀었다가 약하게 밀었다가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응이 관찰 가능해야 돼요. 얼음 됐는지 수증기에서 물이 다 없어졌는지 그 다음에 물이 되었는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관찰 가능해야 되고 반응이 뭐 냉동실에 넣자마자 바로 이제 얼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그리고 중간에 살얼음에서 점점 세게 얼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좀 비교적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게 좋아요. 야채즙 섞어도 금방 색깔이 변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 중에 어떤 걸 써도 답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구성주의 유아 과학 교육의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선생님이 밑줄 긋고 외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답을 쓰시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2번 문제. 나에서 김 교사는 유아들의 대화에 근거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할머니가,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보다 지금 여름이 더 더워졌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에서 밑줄 그은 내용을 의미하는 기억의 용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힌트를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내가 어제 할머니 마당에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할머니 집에 우물도 있어서 시원한데 할머니가 그러는데 할머니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더워졌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건 내가 책에서 봤는데 탄소가 증가해서 지구에 온난화가 오게 되어서 그런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우와 형진이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뭐뭐에 관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난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제 뭐 괄호를 여기를 해놔도 이제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지구 온난화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 물감은 이제 종이컵 같은데 색칠해 놓으면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색깔이 싹 변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분명히 파란색이었는데 지구를 그리겠죠. 종이컵 같은 데다가 지구를 그려가지고
뜨거운 물을 딱 보면 파란색이 빨갛게 딱 변하는 거. 지구가 펄펄 끓는구나. 뭐 이런 거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건 뭐겠어요? 기후변화가 되겠죠.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자, 이거는 이제 답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오염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죠.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답은 기후변화이고. 자, 이거는 좀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요? 요즘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기후변화이고, 기후변화의 개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교육부 책에도 보면은 환경 문제,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하는 책이 막 몇 권씩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뭔지를 몰라,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기후변화의 평균값에서 벗어나서 기온이 맨날 똑같진 않아요. 기온은 오늘 온도 몇 도인가 이건데 이게 이제 일정 시간 동안의 기후가 이제 일정해요.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게 더 이상의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기후의 이상 변화, 이게 기후변화예요. 팍 올라가 갖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후변화의 의미도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기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균 기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가 변화됐다 하는 것은 그동안 쭉 한 30년 동안 일정했던 온도 자체가 완전히 변화했다. 이게 이제 기후 변화예요. 자, 기후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뭐 그런 날씨의 특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번에 다는 수평면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로 기운 평면인 빗면에 관한 실험이에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의 실험으로 물건의 운반과 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는 물건의 운반, 힘, 이 두 가지 요소가 답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빗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평면에 대해서 일정한 각도로 기운 평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빗면. 경사가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지금 뭘 묻고 있냐 하면은 물건의 운반과 힘, 요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운반할 때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이제 힘은 어떻게 틀려지나?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빗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이제 나무 판때기 같은 거 갖다 대는 거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이제 만약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으면 나무 이렇게 갖다 대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끌면은, 쭉 끌어당기면 이렇게 막 들고, 진짜 들고 막 당기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죠. 이사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산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물건을 배달해야 돼요. 이제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뭐, 그 휴게소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를 배달해야 되는데 이게 산인데 지금 평면이라서 이해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제대로 똑바로 딱 가면 완전 가파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산이 엄청 가파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제일 빨리 가겠죠. 엄청 힘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는 짧아요. 거리는 짧다. 이렇게 올라가면 거리는 짧죠. 직진 코스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너무 힘이 들어요. 운반하는 데 있어서 힘을 많이 써야 돼요. 물리적 작용,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거예요.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거꾸로 또 돌아가면 되겠죠. 요렇게 약간 돌아가고 또 요렇게 돌아가고 또 요렇게 돌아가고 거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둘러서 이렇게 가면은 깎아지른 이런 방식으로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갔을 때는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거리가 몇 배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거리는 굉장히 길어져요. 길다. 거리가 멀어져요. 길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운반하는 힘은
땀 뻘뻘 흘리면서 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힘 주는 거, 물체를 운반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힘은 훨씬 덜 들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힘은 훨씬 덜 드는 거예요. 힘은 덜 든다. 이렇게. 그렇죠? 자, 요런 특성이 있어요. 빗면을 이용할 때.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계단이 많이 있어서 여기 피아노를 옮겨야 돼요.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여기 놔두고 뭐 끈 같은 거 매달아서 쭉 끌어올리는데 힘이 엄청 들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로 딱 옮겨요. 그 다음에 2개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2개씩. 자, 2개씩 이렇게 하면은 경사가 깎아지르듯이 안 되고 좀 완만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다 세우려고는 완전 거의 또 막 90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도 절벽에서 뭘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완만한 데 같으면 길이는 길어지지만은 이게 이제 힘이 덜 들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도구와 기계의 사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사실은 묻고 있는 겁니다. 빗면은 굉장히 이제 빗면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기계 장치를 쓸 수가 있겠지만은 도구와 기계의 일종이죠. 자, 도구와 기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지 이렇게 IQ가 안 좋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도구와 기계를 쓸지 모르겠죠. 근데 과학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손으로 농사를 지을 때 손으로 짓는다. 이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호미 같은 걸로 판다. 뭐 가래, 김매기 이런 거 막 농촌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로 하면은 일일이 손이 다 들어가니까 농부들이 너무 힘들겠죠. 근데 모두 다 기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 큰 농장에 농부 몇 명 없어요. 그냥 그것도 농부도 별로 안 힘들게 그냥 모두 다 기계화되어 있으면 큰 농장에 그냥 다 기계화되어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도구와 기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쓸 때보다는 도구를 쓰는 게 낫고 도구보다는 기계가 좀 더 편리한 면이 있죠. 그게 이제 과학의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도구와 기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도구와 기계 중에 이제 도르래라든지 빗면, 뭐 축바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지렛대. 빗면을 이제 또 바꿔서 또 보면 지렛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경사가 낮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빗면의 원리를 좀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원리를 알아야 이거를 도구로 활용하죠. 빗면의 성격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빗면, 경사가 낮을수록 힘은 덜 들지만 올라가는 길은 더 길어진다. 문제에 맞게 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건의 운반과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물론 거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거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물건을 운반할 때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왜 운반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2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